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먼저 금주 편집이 늦어져 에피소드가 늦게 오픈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도 부사부 함께 하실 거죠? 오늘부터는 방송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음질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요즘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부동산 사부에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테이와 상가에 빠져서 아주 열공 중입니다. 곧 이 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DH 아너힐즈의 아이유입니다. 요즘 DH 아너힐즈 개포 근린공원 조망을 상상하면서 DH 아너힐즈에 빠져 있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고열과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포인플렉스입니다. 병원에서 장염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흰죽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아프니까 정말 입맛이 사라진 것까진 좋은데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원한 팥빙수. 네, 장염과 팥빙수는 뭐 정말 환상의 조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기사는 전세가 하락과 역전세 우려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먼저 기사 제목 보시겠습니다. 준 강남 금호 옥수동에 무슨 일이 전세값 6개월새 1억이 뚝. 전세값 꺾였다. 가격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강남 3구 전세가 잘 안 나가요. 가격도 하락. 비싸서 못 살겠다. 탈서울 행렬에 강남 3구 전세값 휘청. 이 기사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혼집보다 새집 가치 높아 가격차 더 크게 벌어져 라는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최근 오래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벌어지면서 신규 아파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새 아파트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수억 원씩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114에서 2015년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새 아파트 평당 시세가 2년 만에 264만 원에서 281만 원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평당 시세가 이 정도면 실제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세 차익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예,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새 집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새 집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추선님도 새 집에 주로 사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떠세요? 저도 5년 넘은 아파트에서는 안 살아왔습니다. 새 집만 이사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죠.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5년 미만 아파트에선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도 있는데요. 한 번도 못 살아보셨어요? 네, 항상 낡은 아파트에서만 살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최근 그 새 집을 좋아하는 성향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시대 때에는 아파트를 하나 사면 뭐 10년, 20년이 되면 2배도 되고 3배도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젊으신 분들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쭤봐요. 목표 수익률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의외로 뭐 그냥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지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그 소박한 꿈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삶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아이들하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일을 더 그렇죠, 중시하시는 그렇죠. 경향이 아주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의 부동산 칼럼으로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실물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시대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까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수급 불균형, 전세값 상승,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금융 전문가는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 경기 회복 없는 부동산 가치 상승은 거품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전문가는 앞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더 풀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풀린 유동성으로는 한계에 달았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 표현 다시 정리해보면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고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시장이 동력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추선님, 세 분의 전문가 예측이 다 다른데요. 추선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계속 글에서 카페 글에서 표현을 했지만요. 2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1번의 부동산 전문가분이 내놓으신 의견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 이유로 수급 불균형, 전셋값 상승,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반박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수급 불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강남권에 입주가 쏟아지는 마당에 공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전셋값 상승도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미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얼마 전에 그 중도금 대출 규제나 이런 걸로 보듯이 더 이상 상승을 방관하는 쪽으로 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말씀하신 그 이유가 타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전문가가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에 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빚을 더 지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빚을 더 지는 것이 최근에 가계부채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더 이상. 그래서 한계에 다다랐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트러스트가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내용인데요. 트러스트 라이프 스타일은 기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올 1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해서 19일 검찰에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검찰의 트러스트 기소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러스트 측은 재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자격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구현됐다라는 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변호사가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개 법인을 세워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실제 내용과 본질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서초만 카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도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작년에 이 트러스트가 굉장히 히트를 쳤던 것은 중개 수수료 자체를 대폭 낮췄다라는 데 사실 큰 의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기소 내용과는 좀 별개로 이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시장이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더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일단 처음 나온 시스템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요. 물론 가격이 저렴한 건 좋지만 이게 중개업이라는 게 그냥 두 분이 한번 만난다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집을 누군가가 매번 보여주러 다녀야 하고 그렇게 인력과 물론 이제 여기서 무슨 그 시스템으로 많이 보완을 한 점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인력과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계약하고 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후에 처리해야 그렇죠, 될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과연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요. 결국은 변호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밑에 일할 사람들을 또 고용한다라고 하면 그 고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들 거고요. 또 그분들이 계실 사무실에 대한 지출이 생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변형을 가져오면서 중개업 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까 하는 저는 뭐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보는데 물건은 꽤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지역에서. 예. 저라도 가서 내놓을 의향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제 그거 가보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집 내부를 3D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예, 안 가보고도 그 3D로 그 집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구경할 수 있는. 예, 거. 그러니까 집 발품 구경하러 팔지 가고 않더라도 있습니다. 예. 구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편안한 거지만 결국은 그 3D를 찍는 거를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가서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돈이 뭐 당분간은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업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가 하락과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추선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주 강남 3구의 전셋값이 일시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강남구가 0.18, 그리고 서초구가 0.1%, 송파구가 0.01% 내렸다라고 하네요.
수사님, 최근 부동산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기사가 갑자기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서 어리둥절한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는 물건이 쌓이고 있고요. 가격은 조정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초에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반기 전세 가격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면 추선님은 하반기에 전세 가격 좀 조정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조짐이 진작부터 있었던 건가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작년 말부터 여러 카페에서 생각보다 전세가 안 나가요. 뭐 이런 글들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으로 묻히고 있었던 이유는 안 좋은 물건부터 쌓였기 때문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물건들은 나오면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이게 쌓이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다가 임대들의 대부분이 반전세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전세가 수량적으로 워낙 적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쌓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아주 조금씩 쌓여온 물량들이 이제야 피부에 느껴지고 가시화 그리고 기사화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0.01% 내렸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작은 금액 아닌가요? 그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일제히 그것도 강남구 전체가 동시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 전환이란 게 원래 한꺼번에 하락했다가 다시 다음번에 상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 네네네. 네네. 그러면 반포권 경우에 신축 아파트인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레신펠 34평 전세가요. 처음에 10억 이상으로 나와서 계속 거래가 안 되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8억 후반에서 9억 선 정도로 물건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41평 같은 경우는 13억에 나와서 현재는 12억 선에 있는데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완전 전세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 물량으로 봤을 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입주 지정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을 불과 한 10여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까지 본격적인 계약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반포 리체 같은 경우 4, 5개월 전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원만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도 통상적으로 입주 시점에는 전셋값이 약세인 게 당연하다. 한 6개월 정도 버티면 전셋값은 회복한다라고 많이들 주장하기도 하시거든요. 경험적으로. 예를 들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뒤에 후속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2018년도나 아니면은 꼭 반포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공급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나가기도 전에 추가로 또 입주 물량이 있고 또 입주 물량이 있으면 이제 그 공식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한 몇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을 사실 분들이 웬만큼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입시 제도가 변화하면서 학군 수요가 점점 감소돼서 작년 겨울방학이나 올해 여름방학에 학군 수요가 없다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위례나 하남 미사지구 같은 인근 신도시 그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위례나 사실 하남 같은 경우는 반포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도 영향이 있나 봐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요. 전체가 같은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포에서 위례나 미사로 실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밀려서 결국은 전체 시장에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 지역 이외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방과 신도시 일부에서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내년 이후가 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입주 물량이 증가한 대구와 경북, 충북 지역이 현재 2분기에 낙폭이 확대되었고요.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는 경남은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천처럼 이주가 집중적으로 몰린 지역만 국지적인 상승세가 예상될 뿐이고요. 월세 증가에 따른 전세 품기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입주 물량이
몰리는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역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사는 포인플렉스님이 준비하셨죠? 네.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남 양재 IC 지하화 마스터 플랜 나왔다. 서초구가 경부고속도로 한남 IC 양재 IC 구간 6.4km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기사입니다. 지하에 복층터널 2개를 만들고 지상에는 녹지공원과 복합업무 상업지구를 들인다는 내용인데요. 한 층은 3차선 급행차로, 한 층은 4차선 완행차로로 해서 급행은 잠원 IC나 양재 IC에서만 진출입하게 하고 완행터널은 강남권의 출입구를 7개 정도 만든다는 거죠. 경부 간선도로를 지하할 경우 여의도공원의 3배인 약 60만 평방미터의 녹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문화, 상업, 자연, R&D 시설 등을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듣기엔 좋을 것 같지만 키워드는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 서초구라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서초구의 나비 플랜이거든요. 이 계획의 이름이 나비 플랜인가요? 네네. 서초구가 지도를 펴고 보면은 나비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비 플랜인가 보네요. 네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집값 오른다고 당연히 환영하고 있고 반면에 선거 공약이었던 잠원고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저런 큰 거에 덤빈다고 되겠냐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뭐 바꿔 생각하면 저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시다 보니 고등학교 같은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내년에 어디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장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 내년 겨울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반면 현재 경부 간선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도 2주 전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는 많은 예산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코멘트하셨어요. 근데 박 시장님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또 쉽사리 오케이해서 최종 설계도 하나 없이 일단 땅부터 파게 허락하신 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술적 검토보다는 예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결코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요. 서초구가 자금 조달원으로 생각하는 공공기여금을 생각해보면 조달 가능 금액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남부터미널 부지에 저 정도의 금액이 실제 나올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액이 1조 7천억 원이었는데 남부터미널 부지와 기타 부지에서 1조 5천억 원이 나올 거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지금 이 사업의 그 자금 조달은 남부터미널 부지를 1조 5천억 원에 팔아서 지금 이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리고 뭐 롯데 칠성 부지도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개발될 그 호재라고 그럴까요? 상업용지에서 다 받는 기여금으로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롯데 칠성은 롯데 거 아닌가요? 뭐 그거를 그러니까 롯데 칠성 땅을 팔아먹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이거를 활용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부 체납을 또 해야 되는군요. 네 개발하려면 해야죠. 근데 만약에 교통 정체가 그 이유라고 하면 반포 고속터미널을 이전하는 게 금액으로 보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양재 IC 쪽으로 반포 고속터미널을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냥 인근 땅도 다 개발해버리자, 뭐 그쪽으로 서초구는 밀고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은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 대금도 강남구가 온전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예, 또 서초구에서 뭔가 이런 각종 공공기여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과연 서초구가 그걸 온전히 쓰게 냅둘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의 어떤 유사 사례 같은 거는 없나요? 외국 도심 지하터널 하면 아는 분들은 다 떠올리시는 게 보스턴 빅딕 프로젝트일 텐데요. 이게 지금 공사가 끝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만 보고 와하는 것 같은데 뜯어보면 지금 생각해도 얼척없는 프로젝트거든요. 보스턴 일부를 관통하는 그 주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확장하면서 공항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도 신설한 건데요. 이게 1970년대에 착공돼서 2005년 정도가 돼서야 제대로 끝났어요. 30년이 넘었네요. 네, 정말 길었네요. 대통령이 6번 바뀌고 주지사가 7번 바뀌고
비용은 14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148억이 아니라 8억 달러인 거예요. 네네, 16조 원이 넘는 거죠. 엄청나네요. 와. 예. 실제 개통은 2003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3년 뒤인 2006년에 24톤짜리 천정 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이 깔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을 1년 동안 폐쇄하고 점검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보수했고 그 보수 기간 동안에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긴 터널 같은 경우는 그거 한번 사고가 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하면서 50.3km 구간에 달하는 유연 터널이 문제가 돼서 지금 수서역이 개통을 지금 미뤘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철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긴급 차량이 진입 가능한 게 지제 역사가 유일한데 수서역에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나면 지제역에서 출발한 긴급 차량이 4시간이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긴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개선되기는 할 것 같은데 애시당초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누락됐다라는 게 굉장히 무섭네요. 사실 그 빅디 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워낙 만연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터널 프로젝트 이야기만 나와도 일단 걱정부터 하게 되거든요. 안 보이게 무조건 지하로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지하에 있는 것은 사고 등에 대비해서 더 치밀한 위기 대응책도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별로 없죠. 가능한 다른 안을 먼저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순히 매번 부동산 개발, 가치 상승에만 집중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거를 잘 가꾸어가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아유님 준비하셨죠? 예, 강남 알짜인 대치 구마을이랑 방배 단독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마을 1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이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쯤에 일반 분양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지구도 사실 제일 느렸었는데 최근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대치동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지 강점이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위치 어디이고 강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여기 잘 모르시죠? 예, 위치가 음마아파트 옆인데요. 북쪽으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북쪽.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위치가 좋은 위치라서 대치동의 학군이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개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대치동 전 지역에서 재건축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치동에 이제 희소성 있는 새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네. 압구정동과 더불어서 이 새 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그렇죠. 단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레미안 대치팰리스하고 대치국제 외에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굉장히 이 대치구마을이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희소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을 앞두고 있는 물건들이 가장 몸값이 뛰는 시기 이건 언제일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사실 관리처분 인가 때 제일 많이 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은 사업 시행 인가 즈음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네. 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네네. 관리 처분은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중간 단계 정도인 사업 시행 인가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냥 답을 얘기하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맞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면 사실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주비라는 게 있어서 사실 투자 금액 자체가 좀 더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그런가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기별로 사실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딱 뭐 무조건 좋다는 거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럼 방배동의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예, 마침 조선일보에 방배동 지금 재건축이 엄청 잘 되고 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님 방배동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 가수 아이유님이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역으로 졸업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특별한 곳이에요, 저한테.
저도 동동여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그럼 사랑받았을 텐데. 더 잘해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예,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동시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고요. 특히 방배 3구역이 에코자이라는 이름으로 9월 정도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배 5구역은 며칠 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2,500세대 정도로 재건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배 5구역이 벌써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아,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아, 그렇죠. 최신 소식만 전하니까 제가. 아, 네네. 그럼 주택 재개발 말고 아파트 재건축은 어떤 단지들이 있을까요? 예, 경남 삼익 신섬 아파트가 있고요. 기사에 따르면 경남 아파트는 다음 달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신동아 인강 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계입니다. 아직 시작이네요. 예,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방배 3구역, 방배 5구역, 6구역까지 거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단계를 받았거나 그렇죠. 그 단계에 들어가 있고 뭐 재건축도 한 개 단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꽤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방배동의 가장 큰 장점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위치가 이제 강남 요지면서 녹지가 풍부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또 찾아봤는데, 우면산, 서리풀공원, 매봉제산, 도구머리 공원까지 녹지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방배역 앞에 서리풀 이편한 세상이 있거든요. 이게 2010년에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숲세권 아파트로 강남 지역에서 아주 희소성 있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거든요. 저도 지도를 보니까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는 우면산, 서쪽으로는 매봉제산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개포 주공 3단지 재건축하는 DH 아너힐즈랑 규모는 좀 차이 있겠지만 녹지 그 분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재건축이 잘 되면 여기도 파노라마 마운틴 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원래 방배 지역이 서울고, 상문고, 설해초 등 학군이 좋고요. 그리고 동동여고도 반포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빼뜨렸네요. 반포나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2019년에 장제 터널이 완공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완공되면 정말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강남 요지에 위치하면서 개포처럼 녹지가 풍부하고 교통도 편리한 방배 지역에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사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는 헤럴드 경제 7월 19일자 소식입니다. 경매시장 첫 등장한 위례 아파트, 60명이 몰리며 세주인 경쟁에도 후끈이란 제목인데요. 전용 면적 52평방미터, 비슷한 크기의 두 아파트가 각각 5억 3,300만원, 5억 2,899만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특히 경매시장에서 60명이 응찰하는 건 올 경매시장 통틀어서 손에 꼽는 경매였다고 합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인데 22평을 그것도 경매가 5억 넘게 주고 낙찰된 거죠? 현재 3년 동안 전매 제한으로 묶여있는 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년 12월이나 돼야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없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따르면 현재 시세가 아마도 5억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비슷한 두 개가 감정가가 꽤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22단지는 3.8억, 24단지는 5억의 감정가액이 나왔는데요. 개시 결정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2단지는 15년 10월에 감정평가를 했고요. 24단지는 16년 1월에 평가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경매시장도 비수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초저금리 등의 영향이 있어서 경매법정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평균 낙찰가율은 오르고 반면 경매 진행 건수는 줄었다고 합니다. 어렵기만 한 경매시장도 똑똑한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흔히들 경매시장을 보고 시장의 온도를 판단한다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시장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전세난의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하락의 시작이다, 아직은 상승이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좀 더 많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하는 부사부 다음 주는 휴가철로 한 주 쉽니다. 새로운 소식 기대해주세요. 부동산 사부